안녕하십니까. 황금빛 인생을 위하여 제 30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는 사실은 우리 사랑하는 해피들의 가족님, 그리고 제가 마음속으로 많이 아끼는 너무너무 아까운 인재, 그래서 정말 회사에서 반듯하게 해피들의 큰 지도자로 양성하고 싶어하는 그분을 위한 나름대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1강에서부터 50강까지는 기초교육만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조금씩 2부에서 해야 할 교육을 조금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을 들을 때 정신교육하나? 세뇌교육하나? 나는 그럴 근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기본이 탄탄한 사람이 큰일을 하는 겁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로 큰일을 못하죠.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양성해야 또 다른 기본을 충실한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1강에서부터 90강, 29강까지 또 오늘 나아가야 할 30강까지 적어도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각 강의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저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해피드레가 작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보다 더 뛰어나신 지도자들이 되셔서 각 시도에 각 조직마다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교육을 해야 할 대상들이거든요. 여러분, 해피드레에서 여러분 인생을 걸었다면 뒤도 보지 마십시오. 옆도 보지 마십시오. 앞만 보고 무조건 뛰십시오. 여러분 봐보세요. 반년, 1년 후에 놀랍도록 자신도 바뀌어있고 조직도 바뀌어있고 회사도 바뀌어있을 겁니다. 오늘 제 30강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권원중보의 틀을 만든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자, 이 세상에 봐보세요. 사기를 치지 않냐고, 어디서 누가 그냥 살수레처럼 뭘 갖다 주기 전에는 그럴 일도 없지만 그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작은 노력을 통해서 조금만 노력해도,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의지를 정확히 심어가면서 실천해도 가장 최단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많은 수익을 하는, 여러분들이 당당한 황금빛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권원중보의 틀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원중보를 만든다 해서 권원중보 틀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다. 오히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그것이 독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현재 했던 그 틀과 전혀 방향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미리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틀을 만들어가고 교육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만 있으면 아주 손쉽게, 적어도 연봉 5천, 6천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목표하는 것이 뭐냐? 적어도 해피드레에 다니면 연봉 5천대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원중보 틀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어요. 혼자서는 못하잖아요. 제가 늘 같은 이야기 했지만 영업으로는 서울대 출신의 법인가는 우리 길남분 의원처럼 수십 년 동안 종사하면서 당신이 그 노하우를 꼼꼼하게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가히 대한민국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길남분 의원 같은 분은 전국적으로 아마 10,000명도 안 될 거예요. 특히 건강식품업계에서는 아마 1,000명도 안 될 겁니다. 1,000명도. 건강식품업계에서는 물론 보험이나 뭐 자동차나 저쪽으로 가면 또 다른 모습의 뛰어난 분이 계시겠지만 길남분 씨 같은 분이 건강식품업계에 계시면 전국적으로 1,000명이 채 안 될 겁니다. 그럴 정도로 뛰어납니다. 우리 길남분 씨가 옆에 계신다는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많은 힘이 되실 거예요. 자, 권은중보의 틀은 무엇이냐? 제가 전번에 교육의 강좌에 가만히 들어 왜 강좌를 지난 것을 자꾸 들으라 하는지 아세요? 왜 회장님이 이 얘기를 미리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고. 예비하는 자가 갖는 것이에요.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피드레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1. 고객 직접 판매. 주로 이것은 우리 길남분 의원이 지금 현재 아주 잘하시고 있다. 내가 그랬잖아요. 건강식품으로는 이분이 아마 전국적으로 1,000명 안에 들어갈 거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마 저분이 더 젊고 했더라면 훌륭한 강사도 했고 아마 대학에서 마케팅으로 아마 교수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회사에 가서 쫑쫑쫑쫑 모아서 아 회장님 막 이렇게 하니까 저분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분이 만약에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에 가서 마케팅학과 교수도 하실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분을 한 번도 소홀하게 보지 않았어요. 항상 늘 마음속으로는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분을 대했던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직접 판매가 있고 조직에 의한 조직 구축을 하여 건물주의 법인가는 수익을 한다. 건물주의 법인가는 건물주 수익. 예, 이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지금 이와 같은 고객을 직접 판매해가지고 길남분 의원님까지 이런 어떤 고문한도에 말하자면 위치에 가려면 여러분들이 짧게 수년에서부터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조직을 구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연히 달라집니다. 조직을 구축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여러 사람과 어울러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 그럼 나만 사느냐? 아닙니다. 나도 살면 내 조직에 가치 있는 것도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직 구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조직 구축을 하는데 어떤 것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째, 공경. 둘째, 겸손. 셋째, 배려. 이와 같은 것이 같이 돼야 돼요. 이것이 돼야 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입니다. 공경, 겸손, 배려. 이것을 기본으로 바탕해서 여러분 제가 아끼는 누구누구 중감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얼마든지 이 공경, 겸손, 배려를 먼저 뭐 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붓글씨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 연습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들어가요?
종이 들어가고 종이값, 또 거기에 따른 예를 붓글씨를 하면 먹물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죠? 연습할 대상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종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다 써야 되겠죠. 붓이 없으면 붓을 땅에다 쓸 수는 없잖아요. 붓도 쓰는 게 이게 낭창낭창해서 이게 기교란 말이에요. 기교, 기술. 따지고 보면 붓글씨를 잘 쓰는 것도 기회예요. 그런데 그 연습할 대상에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기구. 자, 여러분들이 공경, 겸손, 배려할 수 있는 그 연습 대상이 어디가 있겠어요? 바로 우리 해피들의 내복과 같은 어르신이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다 선정을 해서 오늘은 어떤 어르신, 아무개 어르신 아침에 전화를 드려서 문안도 드리고, 저녁에 또 전화해서 저녁 문안도 드리고, 안녕하세요, 또는 오늘 저녁에 좋은 저녁 되세요, 잘 주무세요. 여러분 연습을 하시란 말입니다. 연습. 과연 그렇게 했는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이 연습이 충분해야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조직을 하는데 이 연습이 돼야 돼요.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여러분 간혹 회장님이 오버액션 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있죠. 응? 회장님 혹시 오버하는 거 아니야? 커피숍에 가면 회장님이 그 냅킨 놓고 커피 주문에 커피 갖다 드려, 앉혀드려. 회장님이 오버하는 거 아니야? 특별하게 일부러 막 저렇게 액션하는 거 아니야? 공경? 아니라는 거. 여러분 저거 한 번 만나보고 두 번 만나보고 10번을 만나본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지무지하게 사랑하는 우리 정선진 중감님 아실 거예요. 똑같아요. 항상 같아요. 단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여러분에게 시켜봐요. 가만히 놓고. 여러분 그리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그러면 회장님에서 그렇게 하는 것, 그건 옳지 않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자진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저거 벗어나서 해피들을 벗어나면 그리 해야 돼요. 그리 안 해도 되는. 아닙니다. 자랑스럽게 우리 회사에 가면 회장님부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쓰는데 회사에 오면 편하라고 합니다. 회장님 볼 때만이라도 편하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회사에 다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자, 조직을 만드는데 조직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어요? 대상이 뭐예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자, 고객을 만나도 그 고객이 뭐예요? 대상이에요. 대상. 그죠? 대상.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내 고객도 사람이고 내 조직을 같이 나와 함께 이끌어갈 해피들의 동지가 되고 가족을 만들어갈 사람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공경, 겸손, 배려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분을 만나는 주체. 자, 고객을 만난다. 내가 조직원을 구축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섭외하기 위해서 만난다 했을 때 그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그 주체가 나. 자, 나인데 그냥 어제 저녁에 밥도 못 먹고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뒤지게 하고 그렇게 나온 얼굴로 우중충 해가지고 얘 제품이 어쩌고저쩌고 좋고 뭐 나하고 같이 일을 해보고 그러면 너 왜 표정이 속으로 그 우거지상이냐, 너나 잘 살아라, 나 너 따라서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렇잖아요. 듭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인 주체가 확실한 의지가 있어요. 의지. 나는 반드시 해피드레에서 성공한다. 나는 회장님과 더불어서 반드시 해피드레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굴지의 회사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지. 그 의지를 가슴에 담고 표정으로는 얼굴로 나타내고 여러분들이 그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환하고 밝게. 여러분 간혹 저는 가톨릭 신앙인입니다.
간혹 산사에 가면 어떻습니까? 자, 다른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스님들, 또 특히 여성들, 비구니 여성들을 이렇게 만나보시면, 여스님들을 만나보시면 어쩌든가요?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그 얼굴이 자유로운 얼굴이 참 이렇게 보이고, 예, 살아있는 부처상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왠지, 자, 저는 기독교 신앙이지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친 사람처럼 보는, 어떤 사람들은 막 길거리에서도 또 어디 전철에서도 막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보았어요. 기적을 체험하시고 방법이 틀렸어요. 요새는 소음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떠들고 하면 오히려 더 역작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자, 그분을 배웠다, 그분을 알았다. 그럼 뭐예요? 그저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저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은 웃음으로, 정말 인자스러운 웃음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시작하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뭘 하지? 길거리에 쓰레기도 주워보기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모르는 데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조용하게 전달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하듯이 잠깐 들어보세요. 호흡을 잠시만 가다듬고 머리를 부드럽게 턴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뭐예요? 주체인 내가 표정도 밝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확실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 내가 나갈 방향 뚜렷이 정의한다. 그 정해진 모습이 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내 목소리에 이미 힘이 실려있다. 이 힘이 실려있는 작은 그 불길이 내가 제품을 팔 수도 있고 내 조직원, 내 말하자면 해피들의 가족을 메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불길이 전달이 돼야 상대방도 뜨거워질 건, 나서 저 사람과 함께 군유를 할 때 한번 같이 가족이 돼볼까? 도대체 무슨 회사지? 나는 불길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열정이 있어요. 자, 꿈을 이루는 사람은 가슴이 뜨거워야 돼. 가슴. 그리고 머리는 늘 침착하게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팁이 있어요. 내가 만나는 대상, 사람, 고객이 되었든 초직원이 되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무엇을 갖고 있느냐? 자,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냐? 1. 잡스런. 자, 잡스런. 그러니까 조잡한, 아주 뛰어나면 그렇지도 않아요. 조잡한, 그냥 잡스런. 1. 정보. 2. 잡스런 지식. 3. 상식. 이것을 가지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잡한, 어디서 들은 풍우를 갖고 또 한번 겪어도 봤어. 다단계 회사를 가보기도 하고 뭐 펀드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회사도 가보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당신의 지식 또는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의 상식, 그리고 정보, 누가 어쩌더라 라는 정보, 이것을 가지고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간혹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는 오래되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음에도 건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관리를 잘 합니다. 당신이 많은 당에 대한 상식을 알고 있고, 거기 상식에 대한 것을 많이 교육도 받으러 다니고, 병원 같은 데서 당에 대한 강좌가 있으면 가서 당에 대한 강좌를 들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말하자면 내가 당 관리를 해야 되는지 순수하게 따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당에 대한 어떤 강좌라거나 의사 선생님이 지도를 하는데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 마음대로 생각하는 순간에 엉망이 되는 거예요. 몸이 엉망이 된다. 순수하게 따르고 식이요법 잘하세요, 운동 잘하세요, 충실히 따르는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오히려 당을 갖고 있을 때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건 잡스러운 정보나 지식이나 상식이 아니죠. 말하자면 좋은 정보와 지식과 상식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현재 어중떡 조금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잡스러운 정보, 잡스러운 지식, 잡스러운 상식을 가지고 나에게 부스부스 이게 아는 척하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찌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제품을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고객을 만나는 것이 왜 만나는가요? 이유. 고객을 만나는 이유. 자, 제품을 판다. 제품을 팔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지 고객하고 그냥 쎄쎄쎄 하고 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일을 위해서 미끼를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중심은 고객에게 판다 또는 못 판다. 둘 중에 하나예요. 판다 못 판다. 자, 조직을 하는데 이 조직하는 대상이 나와 함께 한다, 함께 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 뭐예요? 제품을 팔 수 있다 또는 조직에 같이 하고자 한다. 이랬을 때, 자, 제품을 팔 수 있거나 또는 나와 함께 식구가 돼서 같이 가서 해피드로에서 한번 같이 성공해보자, 같이 황금빛 인생을 열어보자 라고 끌었을 때, 한다, 우리 일을 한다, 이것으로 갈 때 다시 한번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자, 머리를 부드럽게 터내보세요. 제가 뭐라 했어요? 먼저 주체인 나가 확실한 표정과 의지와 여러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고론중보의 틀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31강에서는 고론중보 틀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따라오셔요. 자, 열심히 삼겹살을 굽고 삼겹살을 맛있게 만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가게도 수억짜리를 내놨어. 권리금도 수억이 들어갔어. 시설도 많이 해놨어. 삼겹살을 굽는데 엉망으로 해보세요. 손님 오겠어요? 하나요. 다 하고도 삼겹살을 잘 구워서요. 맛있게 내. 야, 이 고기 부드럽고 살살 녹네. 정말 맛있네. 해야 손님이 바글바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듯이 반드시 일이 돼야 돼요. 자, 여기에 시간이 가도 오늘 천양을 파는 팁을 하나 넣겠습니다. 여러분, 천양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 천양 상품이 있어요. 잠시 이쪽으로 또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천양을 파는데 제가 왜 건강 강의를 잘 안 하는지 아세요? 자, 51강부터 건강 강의에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건강 강의를 하다 보면 인체 강의하고 꼭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럼 뭐죠? 자칫 잘못하면 건강 강의를 하다 보면 바로 이러한 것이 돼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건강 강의를 잘못 넘나들면 과대 광고가 돼요. 과장 광고가 돼요. 때문에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과장이나 과대 광고 하지 않고도 천양을 잘 판매할 수 있는 과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봐보세요. 자, 자, 봐보세요. 팁을 하나 오늘 같은 날 오늘 빼빼로 데이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 중에서
빼빼로 뭐예요? 그거 하나 가져올지 안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고객을 만났어요. 예를 들면 자, 빼빼로를 한 통을 샀어요. 자, 고객님 또는 뭐 친구야 누나 뭐 내가 말한 것 중에서 맞으면 이거 줄게. 예, 자 이거 줄게. 빼빼로 하나 줄게. 재밌게.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서두를 풀어가는 방법은 저보다 더 잘 풀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호기심 또 마음을 풀어서 재밌게. 자, 그러면 볼 거 아니에요. 뭔데? 아주 쉬운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게? 자, 여러분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뭐죠? 머리카락? 발톱? 예, 중요하지 않은 거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내 몸에 어디 하나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심장이죠. 심장. 네? 심장이에요. 심장이 멈추면 사망이에요. 예, 머리가 지금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죽은 사람 아닙니다.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러니까 심장이 뭐예요?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심장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가슴, 이 우리 제일 단단한 이 지금 현재 가슴뼈 제일 중앙 가운데에서 딱 심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이 심장이라는 아이가 보통 자기 심장은 자기 주먹만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 주먹은 작은데 내 심장은 작은가 봐. 아유,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말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뭐라고 바꿔야 되느냐? 전에 나야 사랑해가 아니라 아유 내 심장아 대화를 해야 되겠어요. 참 고생이 많지. 예,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신체 장기는 잠시 쉴 수도 있고 뭐 조금 이렇게 하는데 이 심장만큼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 1분, 2분을 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심장은 뜁니다. 내가 잘 때나 말하자면 깨어있을 때나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이 심장은 계속 푹착 푹착 푹착. 이게 뭐죠? 심장 박동수.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게 이 심장이에요. 때문에 심장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장기예요. 가장 중요한 장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한 뼈 가운데가 있어요. 계속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한 팁만, 너무 길면 말하자면 지루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심장은 내 주먹만 하다. 제일 중요하다. 계속 뛰고 있다. 그런데 이 계속 쉬지 않고 뛰는 심장이 살아있어야 내 몸이 살아있다. 근데 이 심장의 역할이 무엇을 하느냐? 바로 혈액순환, 피를 품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계속 피를 품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젊을 때는 어때요? 젊을 때는 혈관도 깨끗하고 내 몸도 좋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나이가 먹으면서 혈관이 말하자면 노화되고 거기에 꽈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심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심장이, 자 그러면 심장 맞았어. 그래 아이 잘하네. 빼빼로 하나. 자 빼빼로 하나. 자 먹어봐. 그러고 줬어요. 그리고 자 친구야 내 말 잘 들어봐. 사실은 우리가 심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평상시는 잘 몰라. 사실은 모든 만병의 어찌 보면 근원은 심장에서부터 비롯되는 건지도 몰라. 그걸 안다, 맞다가 아니라 몰라. 그런데 심장이라는 게 제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머리 아니냐? 머리. 이 머리의 뇌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게도 하고 내가 서서 걸을 수도 있고 이 머리에 다 들어가. 그런데 이 심장이 피를 품어주면 제일 먼저 우리 광산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뇌로 간다. 자 이렇게 있으면 뇌로 가서 어때요?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큰 혈관이 이렇게 탁 이렇게 뇌를 감싸고 있다. 응?
그러니까 뇌를 감싼다는 게 뭐냐? 자, 잘 알겠지만 뇌에서 피가 터져버리면 뭐예요? 뇌출혈. 그죠? 막혀버리면 뇌경색. 응? 이렇게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혈액이야. 혈액이 중요해. 혈액이 중요한데 우리 천양은 뭐냐? 우리 천양은 아주 가볍게. 자, 마시면 뭘 한다? 순간적으로 세포를 확 깨어나게 한다. 향이, 좋은 향이 내 세포를 자극한다. 향으로. 그래서 입에서 온몸으로 쫙 퍼진다. 그런데 우리 제품에는 바로 이러한 성분이 있어. 그러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봐라. 여기에 보면 피로개선, 면역 증진,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업체를 통한 혈액 흐름. 즉 말하자면 심장에서 품어서 혈액이 가는데 그 혈액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도움입니다. 치료가 아니에요. 도움을 준다. 혈액 흐름에 도움을 준다. 도움을 주니까 어때요? 머릿속에 있는 기억력, 뇌세포에 있는 기억력에 기억력 세포를 살려준 거예요. 기억력 개선이잖아요. 그리고 항산화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천양이라는 제품은 홍삼으로 기능식품을 했지만 홍삼의 원조가 뭐냐? 인삼 아니냐? 인삼의 원조는 뭐지? 산삼 아니냐? 그 산삼을 현대과학에 의해서 특허를 가지고 폐암에 성공했어. 복제에 성공을 한 거야. 때문에 산삼 한 뿌리가 수천만 원씩 하는데 이렇게 값싼 가격에 먹을 수 있어. 나를 믿고 한번 먹어볼래? 심장도 말하자면 보호를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는 것은 어떤 국소적인 치료야. 심장에 문제 있으면 심장에 수술을 한다. 예를 들면 어디 머리에 있으면 머리에 어떤 치료를 한다. 수술을 한다. 그 부위만 하는데 이 천양이라는 것은 내 몸 전체에 말하자면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 라고 하면서 말을 풀어가는 것이에요. 자, 천양은 어때요? 여러분 그동안 판매를 해봐서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전혀 획을 달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자신있게 천양을 팔 수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천양 교육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머리를 부드럽게. 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해피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표정에 나타낸다. 즐거워서 말도 못해야 한다.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해피들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알고자 궁금해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궁금해해야 한다. 궁금해하고. 왜? 우리가 어떤 연인을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잖아요. 그러하듯이 해피들을 많이 알고자 한다.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이 알아야 내가 확실한 소식을 갖고, 자, 해피들가 앞으로 어떻게 가고 싶어하고, 회장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식으로 실천하고 내가 같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립을 했을 때 황금빛 인생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제31강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